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함께합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첫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예, 첫 번째 이슈는 사저 도착 박근혜 대국민 메시지 발표입니다. 예,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퇴원 뒤에 대구 달성군 사저로 입주를 하면서 예상대로 이제 대국민 메시지를 내놨는데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내용은 없었어요. 예, 그 박 전 대통령이 어제 오전 그 서울 일원동 이제 삼성 서울병원에서 퇴원을 했는데 일단 외관상으로 볼 때 이제 건강이 상당히 이제 회복이 된 것 같고요. 마스크 너머의 이제 표정도 이제 밝아 보였습니다. 일단 병원 앞에서 뭐 많이 염려해줘서 건강이 많이 회복됐다라면서 지지자들을 향해 이제 환한 미소를 보였지만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한 이제 질문에는 이제 답하진 않았고요. 이후 박 전 대통령이 이제 탄핵 후 5년 만에 이 자신의 정치적 고향이자 이제 사선 국회의원에 당선됐던 대구 달성군으로 돌아와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한 3천 명 정도 되는 이제 지지자들과 이제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상황에서 뭐 특별한 정치적 메시지는 없고 이제 수차례 이제 대구와 이제 달성군을 강조하면서 이제 감사의 뜻을 밝히는 상당히 이제 정제된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이제는 메시지를 보면은 뭐 돌아보면 지난 5년의 시간은 무척 견디기 힘든 그런 시간이었다. 그리고 이제 정치적 고향이자 마음의 고향인 이제 달성으로 돌아갈 날을 생각하며 견뎠다. 그리고 뭐 좋은 인재들이 저의 고향인 이 대구에 도약을 이루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발전에 뭐 기여할 수 있도록 이제 힘을 보태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이제 뭐 대구 달성군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 대구에 대한 그 깊은 애정이 담긴 메시지인데 이걸 뭐 문자 그대로 보면 될까요? 아니면은 정치적 해석도 어떻게 가능할까요? 뭐 정치적 해석을 안 할 수는 없겠죠. 네. 일단 어제 태원부터 이제 달성군 사저까지의 이동 그 과정을 보면은 이 박 전 대통령의 이 정치적 영향력이 건재하다라는 점이 이제 확인되는 자리였습니다. 네. 먼저 박근혜 정부 시절 주요 인사와 뭐 친박계 의원 그리고 뭐 현역 국회의원들까지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일반 지지자들까지 거의 뭐 팬미팅 수준의 열기를 보였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원치 않든 이 전통적 지지층이 이제 TK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정치적 영향력이 이제 복원돼서 또 행사할 여지도 충분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박 전 대통령을 찾아가겠다면서 이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예, 그 어제 이제 서울 통이동 이제 인수위 마당에 마련된 이 프레스 다방에서 이 대구에 가서 박 전 대통령을 방문하겠다라고 하면서 뭐 다음 주에도 뭐 찾아뵙고 싶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또 대통령 취임식에도 초청할 뜻을 또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네. 정말 이러다가 이제 그 문 대통령보다 이제 박 전 대통령을 먼저 만나게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뭐 그럴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네. 이제 만약 당선인이 이제 박 전 대통령을 만나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앙금을 풀고 또 화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 통합에는 분명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만 이제는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할 수 있는 게 뭐 지금 이제 당선인 집과 뭐 집무실 이전 문제나 인사 문제로 갈등 중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뭐 만약에 박 전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먼저 만나면 이 국민 통합의 선수를 먼저 뺏긴 게 됩니다. 그러면 또 아무래도 여론의 또 압박이나 뭐 부담도 받을 거고요. 네. 결국 문 대통령과 이 당선인 간의 이 갈등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이라는 최대 변수가 이제 나온 겁니다. 아마 청와대에서도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좀 물밑에서 당선인과의 해동에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자, 두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다음 이슈는 북한 ICBM 도발 미국 전역 사정거리입니다. 자, 북한이 어제인 24일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죠. ICBM 한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를 했다고 해요. 예, 그 합참이 북한 합참 발표에 따르면 북한이 어제 오후 2시 한 34분쯤에 평양 인근의 이제 순안 일대에서 동해 쪽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라고 이제 공식 밝혔는데요.
비행 거리는 1,080km 그리고 고도는 6,200km 이상이며 뭐 이상으로 일단 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는 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특히 이 ICBM은 미국 본토 전역을 이제는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만큼 뭐 우리뿐 아니라 특히 미국 입장에서는 레드라인을 넘었다라고 해서 상당히 이제는 좀 뭐랄까 이제는 강경하게 이제 대응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게 ICBM에 뭐 위성을 붙이면은 이제 우주로 날아가면 그게 이제 인공위성이 되는 거고. 예. 또 이제 ICBM의 핵을 탄두에다가 이제 핵을 탑재하면은 이게 이제 대륙간 핵 미사일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 그 ICBM 발사가 5년 만인 거죠? 예, 그 북한의 ICBM 발사는 2017년 이제 화성 15형을 발사한 이후 5년 만입니다. 네. 북한은 그 핵무기 완성을 선언한 2017년 이후에 화성 16형 그리고 17형 등 이 탄도미사일 고도화에 계속 매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7일과 지난 5일에도 신형 ICBM 성능 시험으로 평가되는 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요. 그리고 이후 지난 1일 그 화성 11형 그 ICBM으로 추정되는 이 발사체를 쐈지만 그 뭐 고도 20km 정도에서 공중 폭발하면서 이 실험에 실패한 바가 있습니다. 그럴 만큼 이제는 오늘 발사는 지난 발사 실패를 만회하고 또 신형 ICBM의 추가 성능 시험을 위한 이 목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이로써 북한이 약속했던 그 발사 유예 조치, 그러니까 이제 모라토리엄이 깨졌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예, 북한이 2018년 4월 그 비핵화 협상에 나서면서 이 스스로 핵실험과 ICBM의 발사 유예, 그러니까 이른바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습니다. 네, 하지만 4년 만인 지난 1월 20일에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 모라토리엄 이제 파기를 시사했고요. 이후 2달 후인 어제 실제 ICBM을 발사하면서 이제 행동에 취해진 겁니다. 이전의 ICBM 성능 실험 발사에 대해 한미 양국 모두 강경한 태도를 취했지만 그럼에도 북한이 이번에 또다시 ICBM 이제 시험 발사에 나서면서 향후 이제 한반도 긴장이 이제 고조될 걸로 보입니다. 추가 발사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충분히 이제는 가능성이 있고요. 다음 달이 이제는 김일성 생일 110주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는 대규모 행사를 준비 중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북한 행사의 꽃은 이제 군사 퍼레이드, 그러니까 열병식으로 이제 군사력을 과시하는 건데요. 이번 발사 역시 그날을 위한 준비 과정이 아닌가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추가 시험 발사를 위해 이제는 뭐 몇 차례, 뭐 한두 차례 정도는 더 이제는 시험 발사를 하고 김일성 110주년 생일 때 상당 부분 완성된 형태의 이제 ICBM을 전격 공개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예. 이번 그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서 우리 군도 즉각 대응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우리 군이 북한의 ICBM 발사 확인 후 한 1시간 40분 정도가 지난 오후 4시 25분경에 동해상으로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합동으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뭐 즉각적인 대응 능력과 의지를 보여주고 또 언제든 그 미사일 발사 지점을 정밀 타격하는 능력을 우리는 갖추고 있다라는 점을 이제 확인시켜주는 그런 차원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다음 달 예정된 그 한미 연합 훈련에서 야외 기동 훈련을 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뭐 그동안은 뭐 거의 시뮬레이션 위주라고 하면은 이제 실제 야외 기동 훈련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동해바다 밑에 떨어져 있는 이 북한의 미사일이 몇 발인지 참 이게 참 아무튼 참 되게 민감한 지금 상황인데 계속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리얼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